전 어느 쪽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개인 유저입니다. 3D 프린팅을 좋아하지만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잘못된 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 또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특히나 안전 관련 문제는 워낙에 민감한 문제라 솔직히 따져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3D 프린터가 위험하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고 진짜 위험하다면 그 위험을 피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 찾아봤는데 3D 프린터의 위험성과는 딱히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고들입니다. 게다가 몇 개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요. 얼핏 보면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오해를 풀어보고자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3D 프린팅 회사인 파우더 파츠에서 금속 3D 프린팅 작업 중 폭발로 종업원이 3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 OSHA에서 64,400달러의 벌금을 부과. 이 기사는 마치 3D 프린터가 작동 중에 펑 하고 폭발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금속 3D 프린터라면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프린터로 분명 분진 폭발이었을 텐데 프린팅 중에 터졌다는 것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금속 3D 프린터는 프린터의 크기에 비해 작은 프린팅 베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EOS 100 모델을 예로 들면 프린터의 전체 크기가 가로 800, 세로 950, 높이가 2250mm로 웬만한 사람보다는 크고 가격도 몇 억 단위지만 프린팅 베드는 100mm, 그러니까 1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 더 큰 모델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크지만 프린터 베드는 25에서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 재료와 시스템이 들어가고 레이저가 들어가 있지만 방폭 방화 장치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프린팅 중에 폭발한다는 게 좀 특이하다 싶더라고요. 물론 이 모든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국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인 OSHA의 판결 어디에도 3D 프린터가 폭발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티타늄 또는 알루미늄 분말에 의한 폭발인 것 같긴 한데 인화점이나 발화점, 연소점도 나오지 않고요. 단지 파우더 파츠의 위반 사항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뒤져봤습니다. 더스트 세이프티 사이언스라고 아마 분진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곳인 것 같던데 여기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회사의 위반 사항들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역시나 여기서도 불씨가 어디서 유입되었는지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검사관의 보고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파우더 베드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청소하고 작업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워딩은 Cleaning and working with the 3D printing machinery while the powder bed open입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종류의 3D 프린터는 분진 폭발의 위험성 때문에 문이 열려있으면 안전장치에 의해 프린팅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프린팅 작업 중 폭발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프린팅이 끝난 후 프린터에서 작업물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안전관리 미숙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벌금도 폭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3D 프린터로 미술 과제를 하고 있던 소년이 조형물 안착을 위해 히팅베드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하다가 화재가 발생했고 프린터 아래에 있던 마술용품인 플래시페이퍼에 옮겨 붙었다라는 기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D 프린팅이 위험한 예시로 들고 있지만 해외의 기사는 플래시페이퍼의 비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헤어스프레이를 사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참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었거든요. 헤어스프레이가 콘센트에 발화를 일으켰고 그 불꽃이 매직페이퍼에 옮겨 붙으면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이건 베드 안착에 대한 것이라 별도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케이스, 이 사건은 좀 미스테리예요. MIT 출신 연구원 부부가 집에서 밤새 3D 프린터 작업을 하던 중 아침에 가스에 중독되어 사망. 여기서 언급된 가스는 일산화탄소입니다. ABS도 고온으로 가열하면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레이저 3D 프린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가정용으로 사용할 정도면 레이저로 레진을 굳혀나가는 SLA가 아닐까 하고 추측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CBS5와
데일리메일 그리고 시카고 트리뷴에서 보도를 했었고요. 그런데 1월 28일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 뒤에 증언이 하나 나오는데 There was no such device in the home as a laser 3D printer. 레이저 3D 프린터는 없었다라고 증언이 나옵니다. 대신 레이저 커터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 이후 2월이 되면 3D 프린터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레이저 커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만 나오고 일산화탄소가 유입된 경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저 모라 씨는 게임 개발자였습니다. 물론 게임 개발자라고 3D 프린터를 사용하지 말란 법은 없지만 이미 3D 프린터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나중에 레이저 커터기도 감식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집주인이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소송을 시작합니다. 위에 두 사건의 경우 그래도 3D 프린터가 근처에 있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3D 프린터도 없었고 일산화탄소의 발생 원인도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초기에 나왔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 A넷 A8이 작업을 멈추고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 주의를 당부함. 이건 맞습니다. 3D 프린터를 몇 년 사용해 오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사고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은 사고이고 유독 해외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유튜브에 검색만 해봐도 제법 많이 보입니다. 히팅베드 단자 부분에 화재가 일어난 경우였죠. 특히나 A넷 A8과 같이 거의 DIY에 가까운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유저들이 프린터의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접 커스텀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종종 화재로 이어지곤 했었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반제품 형태로 나와 모듈 몇 개만 조립하면 완성 가능하게 생산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광주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던 중소기업에서 3D 프린터 원료인 그래늄 합금 제조 실험 중 폭발로 사망.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아니고 원료를 제조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프린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도 분진 폭발로 보입니다. 분말로 제작하는 기계 위에 올라 뭔가 들여다볼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금속 3D 프린팅 원료는 아주 미세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정전기에도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3D 프린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은 산업 재해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 이 사건은 분명 덮일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3D 프린터는 대기업 규제 산업입니다.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소기업의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려는 계획이었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두들기면 두들기는 대로 막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충분히 다퉈볼 만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슬픔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악인이 되어버리는 특이한 문화 탓에 별다른 항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몇 개의 3D 프린터 제조업체와 몇 개의 프린터 원료 제조사가 남아있는 이유는 더욱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좋은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따위는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죠. 3D 프린터 업계는 미세 플라스틱, 유해 물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에 3D 프린터 산업이 무너지지 않게 한 사람만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목소리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